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법.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분명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도 마치 외국어처럼 들렸던 적 혹시 있으신지요? 상대방은 열심히 웃으며 떠드는데 나는 그 웃음의 포인트가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입가에 억지 미소만 매달고 있었던 순간 말입니다. 분명 10년 전만 해도 밤새워 술잔을 기울이던 막역한 사이였는데 오늘 만난 그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낯설고 대화는 자꾸만 걷더라 침묵보다 더 어색한 공기만 흐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살짝 어긋난 것처럼 말이죠. 조금만 다이얼을 돌리면 맑은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아무리 애를 써도 치직거리는 잡음만 들리는 그 답답함. 우리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 친구가 변했나? 아니면 내가 변했나? 그리고는 억지로 다이얼을 돌려 잡음을 참아가며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것이 의리이고 정의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시니어 여러분,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누가 변절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인생이 흘러가는 위도와 경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철새들도 계절이 바뀌면 각자의 목적지로 흩어집니다. 어떤 새는 북쪽으로, 어떤 새는 남쪽으로 날아가지요. 젊은 날에 우리는 다 같이 성공이나 자녀 양육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떼지어 날았습니다. 방향이 같으니 웬만하면 다 동료였고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대한 비행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각자가 진짜 원했던 삶의 방향으로 각자의 날개짓으로 날아가는 시기입니다. 동쪽으로 가려는 당신과 서쪽으로 가려는 친구가 계속 같이 날 수 있을까요? 억지로 같이 가려다가는 둘 중 하나는 날개가 꺾이거나 방향을 잃고 추락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쁜 사람을 손절하는 법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 오래된 인연은 끊는 게 아니다라는 옛 생각에 묶여 나와 방향이 다른 사람을 붙잡고 괴로워했던 그 낡은 밧줄을 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 나의 계절과 나의 속도와 나의 온도가 맞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잡음 없이 맑은 소리로 채워줄 당신만의 주파수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왜 관계는 나이 들수록 더 어려워지는가? 본색, 번석의 시절.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나이 즈음에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늙으면 섭섭한 게 많아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섭섭한 게 아니라 서로의 본색, 본석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색이란 나쁜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본연의 색깔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일종의 유니폼을 입고 살았습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김 부장, 이 과장이라는 사회적 역할의 유니폼 말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개인의 성격이 좀 안 맞아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일이니까, 애들 친구 엄마니까 하며 나의 뾰족한 부분을 감추고 상대의 거친 부분을 덮어주며 살았죠. 일종의 연극 무대 위에서 합을 맞추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떠나고 나면 비로소 그 두꺼운 유니폼을 벗게 됩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맨몸의 나와 맨몸의 타인이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전엔 안 보였던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 저 친구는 원래 저렇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었나? 저 사람은 원래 매사에 저렇게 부정적이었나?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닙니다. 유니폼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사람의 본래 기재, 본래 가치관이 껍질을 깨고 나온 것입니다. 당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이제는 남 비위 맞추는 사회적 가면을 벗고 원래 당신이 좋아했던 고요함, 원래 당신이 추구했던 담백함을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날것의 자아가 튀어나오니 부딪히는 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술 맛으로 만났는데 술을 끊으니 할 말이 없는 관계. 골프로 만났는데 운동을 못하게 되니 서먹해지는 관계. 이것은 그 관계에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공유했던 도구가 사라지자 본질의 불일치가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시니어의 관계 갈등은 시간의 가치에 대한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발생합니다. 젊을 때 희시간은 때우는 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심심하면 아무나 불러내서 잡담으로 시간을 죽여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무한히 남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시시간은 금보다 비싼 생명의 조각입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내가 이 귀한 시간에 왜 저 사람의 남 흉보는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지? 내일이면 잊혀질 저 허세 섞인 자랑을 들어주는 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이 계산은 아주 냉정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을 모임이 이제는 시간 낭비라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당신이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제야 비로소 시간의 존엄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각자 겪어낸 세월의 두께만큼 사용하는 마음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역시 돈이 최고야라는 물질의 언어를 더 강하게 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마음 편한 게 최고지라는 내면의 언어를 씁니다. 이 두 언어는 통역이 불가능합니다. 물질의 언어를 쓰는 친구에게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면 배부른 소리라고 비웃으면서 하고, 내면의 언어를 쓰는 당신에게 돈 이야기를 하면 속물스럽다고 느껴집니다. 같은 한국말을 하지만 서로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대화를 섞으려 하니 만남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허무함만 남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관계의 어려움은 이제 껍데기를 버리고 알맹이끼리 만나고 싶다는 당신 영혼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다. 오직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 우리는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법정을 엽니다. 내 마음속 법정에 피고인을 세워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죠. 그 친구가 의리가 없어.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나쁜 건가? 누군가를 가해자로,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들어야만 이 불편한 마음이 설명될 것 같아서 끊임없이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마음속 법정의 문을 닫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저 당신과 서식지가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자연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선인장은 사막에 살아야 건강하고 연꽃은 진흙물에 발에 담가야 꽃을 피웁니다. 선인장을 습한 늪지대에 심으면 뿌리가 썩어버리겠죠? 그때 우리는 늪지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늪이 나빠서 선인장을 죽였어 라고 말하지 않죠. 그저 서로 맞지 않는 곳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인간관계도 이토록 단순한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학교나 직장이라는 거대한 비닐하우스 안에 다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환경이 통제되어 있었기에 서로 다른 종주의라는 걸 모르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닐하우스가 거치고 각자의 본성이 드러나는 야생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조하고 바삭한 사막의 기질을 타고났고, 어떤 사람은 촉촉하고 그늘진 숲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당신을 피곤하게 하는 그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목소리가 크고 자기 자랑이 심하고 남의 말을 끊는 그 친구. 그 친구가 악한 마음을 먹고 당신을 괴롭히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 친구는 그저 드럼 같은 악기로 태어난 겁니다. 두드려야 소리가 나고 커야 존재감이 느껴지는 악기 말입니다. 반면에 지금의 당신은 현을 아주 섬세하게 조율해야 하는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상태입니다. 드럼은 드럼대로 신나게 연주하고 있는 것뿐인데 조용한 독주를 원하는 당신의 귀에는 그것이 소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합주 겉소가 불가능한 악기 구성의 문제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를 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고통받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타인의 타고난 기질은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드럼 보고 너는 왜 바이올린처럼 소리를 못 내니? 라고 화를 내는 것은 내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불교에는 시절인연, 지제디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시절이 바뀌면 인연의 성질도 바뀐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약이었다고 해서 지금도 약일 수는 없습니다. 내 몸 상태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튼튼했던 젊은 날에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관계에 활력이 되었지만 소화력이 약해진 지금은 그 똑같은 음식이 속을 쓰리게 하는 독이 됩니다. 음식이 상한 게 아닙니다. 내 몸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 옛날엔 안 그랬는데라며 서운해할 필요도, 내가 변했나라며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덕의 안경을 벗고 궁합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저 사람은 착한가 나쁜가를 묻지 마십시오. 대신 아주 건조하고 담담하게 물으십시오. 저 사람의 온도가 나와 맞는가? 저 사람의 토양이 내 뿌리를 내리기에 적당한가?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품으려는 것은 포용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마라톤을 완주하려는 미련함과 같습니다. 발이 아프면 신발을 벗거나 갈아 신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발에 대한 예의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뺄셈의 미학이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불협화음을 하나씩 걷어내는 과정. 그것은 사람을 버리는 비정한 짓이 아니라 서로 다른 악기가 각자의 무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로를 놓아주는 자비로운 방생, 환성입니다. 8.3. 나에게 맞는 사람을 알아보는 마음의 기준. 혀끝이 아닌 가슴의 뒷맛. 그럼 도대체 누가 나한테 맞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오래 사귀었다고 맞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따져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로 계산하려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머리가 아닌 몸과 마음의 감각으로 맞는 사람을 찾아내는 3가지 기준을 제안합니다. 이 기준들은 아주 미세하지만 세상 그 어떤 성격 검사보다 정확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설명의 부채감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자꾸만 나를 설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내가 왜 그랬냐면 내 농담을 이해시키기 위해 부연 설명을 해야 하고 나의 침묵이 오해받을까봐 굳이 나 화난 거 아니야 라고 해명해야 하는 관계. 마치 뻑뻑한 진흙길을 걷는 것처럼 한 걸음을 떼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드는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착해도 당신과 주파수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면 나에게 맞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 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옛말은 진리입니다. 대충 말해도 문맥을 이해하고 내가 한숨을 쉬면 피곤하구나 하고 알아채서 자리를 비켜주는 센스. 내가 굳이 나 오늘 힘들어 라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내 눈빛만 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따라주는 사람. 이렇게 번역기가 필요 없는 관계가 바로 당신에게 맞는 관계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귀한 사람은 나를 덜 설명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침묵의 무게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대화가 끊기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3초, 5초의 침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이 어색해서 황급히 날씨 이야기라도 꺼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침묵이 불안으로 채워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은 말이 멈췄을 때 더 편안합니다. 마치 볕 좋은 날 고양이 2마리가 나란히 텐마루에 앉아 졸고 있는 풍경처럼 말이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공기가 따뜻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만함이 느껴지는 침묵. 이 침묵의 쾌적함이야말로 궁합의 최고 경지입니다.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보다 당신 곁에서 편안하게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세 번째 기준은 만남의 뒷맛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입안에 남는 맛이 있듯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가슴에 남는 잔향이 있습니다. 헤어지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혹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당신의 기분을 살피십시오. 어떤 사람은 만나고 오면 묘하게 기분이 찝찝합니다. 분명 웃고 떠들었는데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고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마치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음식을 먹은 뒤끝처럼 속이 부대낍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관계는 너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경고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정보를 얻은 것도 아닌데 입가에 자꾸 미소가 번지고 밤에 잠이 잘 옵니다. 마치 맑은 콩나물국을 먹은 것처럼 속이 편안하고 개운합니다. 이 개운함이 바로 맞는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학벌, 재산, 과거의 의리 같은 스펙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의 몸이 반응하는 이 솔직한 신호들을 믿으십시오. 머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당신의 가슴과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만 만나면 머리가 아플까? 그건 당신의 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잠이 올까? 그건 당신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관계 정리는 머리로 하는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이 편안한 곳, 내 마음이 숨을 쉴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감각의 여정입니다. 나를 설명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침묵이 이불처럼 포근한 사람, 뒷맛이 맑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비록 수는 적을지라도 당신의 남은 생을 환하게 비춰줄 진짜 인연들입니다. 관계를 덜 소모시키는 마음의 사용법.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맞지 않는 사람들을 모조리 잘라내고 인연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 홀로 살아야 할까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봐온 친척일 수도 있고, 건너 건너 얽힌 이웃일 수도 있고, 가끔은 얼굴을 봐야만 하는 동창일 수도 있습니다. 손절이라는 말이 유행이라지만 우리네 정서상 사람을 칼로 무자르듯 잘라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끊어내려다 생기는 죄책감과 뒷말이 더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관계의 절전 모드, 그리고 박물관 관람객의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만 익혀도 당신의 인간관계는 놀랍도록 가볍고 쾌적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스위치를 조절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대할 때 스위치를 항상 ON에 둡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그렇지, 맞아 하고 맞장구를 쳐야 하고, 상대가 기분이 나빠 보이면 왜 그래? 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강박. 즉 220V 전기를 온전히 다 써가며 상대를 대합니다. 그러니 금방 과열되고 지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스위치를 끄지는 마시고 약으로 돌리십시오.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듯이 말입니다. 상대가 내 주파수와 맞지 않는 소리를 할 때 거기에 온 힘을 다해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저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사실만을 확인하는 영혼 없는 리액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가식도 아니고 무시도 아닙니다. 내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상대의 감정 덩어리를 내가 다 받아내지 않고 바닥에 툭 떨어지게 놔두는 것. 공이 날아올 때마다 다 쳐내려 하지 말고 아웃되는 공은 그냥 흘려보내는 야구 포수처럼 구십시오. 저 말은 내 것이 아니다. 저 감정은 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을 긋는 순간 당신의 피로도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박물관 관람객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박물관에 가면 기이하게 생긴 가면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추상화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작품들을 보면서 이 가면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화내지 않습니다. 저 그림은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찢어버려야지 라고 덤비지도 않습니다. 그저 뒷짐을 지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아 저런 작품도 있구나 참 독특하게 생겼네 하고 바라보고 지나갑니다. 판단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것이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며느리, 고집불통인 친구를 박물관에 전시된 독특한 작품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 고집이라는 작품이 오늘따라 유난히 붉은색을 띠고 있구나. 저 사람은 불평이라는 작품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대상을 3인칭으로 바라보는 순간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그 작품을 고칠 필요도 없고 집에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보고 문을 열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바라봄, 비스파사나의 지혜를 인간관계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의미 부여의 끈을 놓으십시오. 시니어들이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상대의 사소한 행동에 거창한 의미를 붙여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습관입니다. 전화를 빨리 끊는 걸 보니 나를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명절에 안 오는 걸 보니 내가 헛살았어. 이런 생각들은 사실 팩트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슬픈 소설입니다. 팩트는 그저 전화를 빨리 끊었다, 오지 않았다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바빠서일 수도 있고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 별 생각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무시, 배신, 서러움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내 가슴을 찌르는 칼로 만들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지 나뭇가지가 나를 미워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행동은 대부분 그들 자신의 사정 때문이지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실만 깊이 깨달아도 우리는 타인의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편안해야 세상도 편안하다.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가시돋친 마음으로 있으면 솜사탕 같은 사람이 다가와도 찔립니다. 반대로 내가 둥글고 단단한 마음으로 있으면 가시 같은 사람이 다가와도 튕겨나갑니다. 그러니 부디 남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의 단단한 껍질을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맞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회수해서 오늘 저녁 나를 위한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데 쓰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이기는 가장 우아한 승리입니다. 인생 후반, 관계를 잘 정리하고 잘 선택하는 지혜. 빈뜰에 달이 차오르듯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황혼역, 그 아름답고 고요한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 속에 섞여 살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보다 누군가의 무엇으로 불리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롯이 나라는 존재의 집으로 말입니다. 인생 후반전, 당신의 인간관계는 정원 가꾸기와 같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정글처럼 무성한 것이 좋았습니다. 잡초도 꽃도 뒤엉켜 생명력이 넘치는 게 미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가지를 치고 잡초를 뽑아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무 몇 그루만 남겨서 그 사이로 바람이 통하고 햇살이 들게 해야 합니다. 비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정원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져서 평화로운 정원. 그 여백의 미매를 즐길 줄 아는 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남은 인생, 이 5가지 마음의 기준을 품고 가신다면 당신의 관계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옛말을 이제는 맞는 사람 귀히 여기고 안 맞는 사람 고이 보내라로 바꾸어 품으십시오. 떠나는 인연에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계절을 찾아가는 철새일 뿐입니다. 그 빈자리는 당신과 주파수가 맞는 새로운 인연 혹은 더 깊어진 당신 자신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둘째, 나의 결을 사랑하십시오. 나이 들면 옹이도 생기고 주름도 생깁니다. 그게 당신의 나이테이고 당신만의 결입니다. 억지로 매끄러운 척, 젊은 척, 쿨한 척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투박하고 솔직한 결을 좋아해주는 사람, 그 결을 어루만져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두 명이면 족합니다. 10,000명의 좋아요보다 1명의 알아요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셋째, 고독을 고립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없는 것은 고립이지만 사람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나를 만나는 시간은 고독입니다. 고독, solitude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치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음악을 듣는 그 시간이 처량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내가 주인이 되는 황제 같은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거워할 때 역설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스스로 빛나는 별 곁으로 미성들이 모여드는 이치와 같습니다. 넷째, 말줄임표의 미학을 실천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한번 꿀꺽 삼키는 여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빙글에 웃어넘기는 여유. 그 여유가 당신을 신비롭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잦아지고 말이 적으면 지혜가 드러납니다. 당신의 침묵이 웅변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나이, 당신은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곁을 지킬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동안 남 챙기느라 소홀했던 나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가장 따뜻한 밥, 가장 편안한 옷, 가장 다정한 위로의 말을 나에게 먼저 건네십시오. 괜찮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거울 속에 나를 보며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를 꽉 채우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해질녘 서쪽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낮의 태양처럼 눈부시게 타오르지는 않지만 온 세상을 붉고 따스하게 감싸는 그 은은한 빛.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모습입니다. 젊음은 속도로 말하지만 시니어는 깊이로 말합니다. 젊음은 열정으로 타오르지만 시니어는 온기로 스며듭니다. 이제 부디 맞지 않은 신발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흙을 밟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당신의 속도대로, 당신의 호흡대로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억지스러운 관계의 소음 대신 진정한 마음의 울림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빈뜰에 달이 차오르듯 충만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